증시대담 시간입니다. 반도체 시각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꾸려봤는데요. 간밤에 미 증시에서는 또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조금 컸습니다. 국내 반도체 칩메이커 두 형님의 주가와 실적도 최근에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의 합산, 그러니까 올해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합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차이를 넣어놨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산된 금액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70조 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9월 이후에 거의 8조 원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이 대부분이 사실은 또 삼성전자에 대한 추정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보시면 두 기업 간의 영업이익 격차는 연초 26조 원에 달하다가 지금은 15조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이닉스, 즉 SK하이닉스는 견조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이익을 좀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ASML, 즉 기존의 레거시 제품과 관련된 반도체 업종 종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라는 시각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강도는 다소 완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거시는 부진하고 HBM 쪽은 계속 성장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HBM의 성장이 유지되면서 레거시 반도체 쪽도 반등이 나올지 그도 아니고 HBM마저 약간은 공급이 늘어나는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생길지 면밀히 짚어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 반도체 이슈와 모멘텀 그리고 투자 전략을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엔비디아도 좀 5% 가까운 낙폭을 좀 보여줬고 반도체 업종에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HBM 쪽의 어떤 수요 부분보다는 이제 어떤 규제, 수출 규제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여러 HBM 밸류체인에 대한 고민은 아직 좀 덜한 것 같습니다만. 네네. SK 하이닉스 호실적도 삼성전자와 달리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네네. 의견인데 이 네네. 부분은 일단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클리어한 거는 AI 수요는 당분간 오케이다. 괜찮다. 수요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AI 수요가 헷갈린다 싶으면 이제 재앙이 옵니다. 재앙. 네, 뭐 저기 레거시건 뭐 누가 AI를 잘 만들 수 있건 못 만들건 이 차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재앙의 기초가 되는 AI 수요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라는 증거보다는 10월 초에 얘기했던 그 블랙웰의 수요가 상당히 엄청나다라는 그 말을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늘 하기 전까지 AI 수요는 견조하다 당분간. 그 끝. 근데 이제 두 번째죠. 그러면 그 AI 수에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하고 네. 못 만드는 업체거나 의문이 있는 업체하고 차별이 있는 거죠.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차별이 최근에 나타난 게 그게 그렇죠. 한 20% 이상인 거고요. 세 번째 규제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AI 잘 만들고 수요도 엄청 많은데요. 만들 수 있는데 아니 정부가 나서갖고 국가 안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라별로 지금 중동 얘기죠. 나라별로 판매하는 수출 라이선싱에 제한을 두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거가 사실은 전혀 없었던 얘기는 아니고 9월 23일 정도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고 수요가 좋고 하는 기대감이 아주 천정을 치솟으려 하는 순간에 요 얘기가 다시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좋고 부정적인 게 맞는데 보통 그렇게 나오면 나오죠. 대응안이 나오죠. 뭐 어떻게 나올까요? 그럼 정부가 그러면 예를 들어 UAE,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요가 100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50만 가져가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동 전체로 묶어서 수요가 100인데
한 80만 하거나 기본적으로 잡대.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프로덕트의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아니면 그걸 컨트롤하는 뭔가 장치를 구할지. 세 번째, 그것이 그러한 제한이 엔비디아가 그 중국에 대한 제한이 있었을 때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하게 다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이제 메워지지 어려운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거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달라질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 그 비중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중국이래. 중동이요. 네. 중국에 대한 거는 한 15%, 20% 하다가 12%로 줄었거든요. 중동은 한 자릿수일 거라고요. 그럼 한 자릿수 있는 숫자를 그러면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건데 그거를 제로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게 일파만파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좀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파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관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수요는 견조하다. 만들 수 있는 업체는 결국은 수요를 본다. 근데 이제 제약이 들어왔다. 제약이 중국의 제약보다도 더 심각할 것인지 어떤 것인지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본적으로 동맹 국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의 액세스 가능성 때문에 거기까지 건드리려는 건데 그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는 차분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뭐 신고가 근처에까지 온 상황에서 그렇죠. 약간의 노이즈로 인한 변동성 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정리해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AI 수요와 관련된 뉴스보다는 뭐 규제였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 규제도 사실은 대응이 나와야 되고 뭐 아시겠지만 이 소버린 등 이제 매출처가 다양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빅테크 위주보다는 오히려 다양화되는 상황에서의 대응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변동성이 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 제조업체는 또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라고 관련되는 어제 그제 많이 올랐던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스페타시스.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한미반도체는 경쟁사 등장 때문에 수혜를 계속 받는다고 보기에는 작년 이맘때 한미반도체 PER을 40배, 50배 줄 때만큼은 아니죠. 반등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근데 이 수가 가장 밸류에이션이 쌌기 때문에 어제 그제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되돌림이 있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나마 소부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아니고 전반적인 AI 쪽에 익스포전 장비가 많지는 않은데 그런 종목으로 압축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소부장자한테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주가 3, 4% 빠진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주가 빠진 게 컸을 겁니다. ASML 16%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ASML은요 실적은 잘 나왔어요. 그 다음 분기 실적 매출도 괜찮아요. 이슈는 수주가 확 줄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수주는 얘네 매출의 거의 40% 50%가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수주 받는 게 줄었다는 건 뭐죠? 얘네들의 내년도부터는 중국에 납품할 것이 확 준다는 건데 이것이 예측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ASML이나 장비주가 얘는 특별히 HBM 이슈가 아니고 AI 이슈가 레거시죠. 그렇지, 네.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 각인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도 영향받고 다 장비업체가 많이 받았는데 한국 업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익스포저가 큰 업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삼성 하이닉스나 인텔 마이크론 쪽이나 이런 쪽이거든요. 좀 어려워지긴 했어요. 옛날에 반도체 장비 좋으면 다 하는데 중국 빼고 뭐 인텔은 또 투자를 못 한다니까 인텔 빼고 그러면 순수하게 어딜 파야 돼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투자하는 장비 업체들하고 HBM으로 가야 되니까 종목 수가 확 줍니다. 인텔 빼고요. 중국 빼고요. 그다음에 삼성도 최근에 HBM 투자를 캐파 증가를 낮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부장 업체는 상당히 풀이 그 작년이나 올 상반기보다는 거의 5분의 1, 4분의 1로 준다. 그렇게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SML 뭐 이거는 사실은 HBM이나 AI와 크게 연동되기보다는 기존의 수요, 뭐 중국의 매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기존의 수요 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보다는 사실은 또 삼성전자에 대한 그렇죠. 고민 네. 3분기야 이미 나왔고 네. 이렇게 보면 내년에 대한 ASML의 오더 즉 수주가 떨어졌다. 야 이거 삼성전자 실적도 좀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당장 다음 분기 실적도 고민이 돼요. 네네. 일단 삼성전자 3분기 끝났고 4분기 전망이 현재도 좀 이렇게 넓습니다. 쉽게 얘기했을 때 3분기 구조청보다 더 좋을지 나쁠지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일회성이 다시 좀 없어지면 좀 그게 환입이 나아진다. 되면은 그리고 반도체가 좀 오르면 11조 나와야 돼요. 11조도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안 보는 측면이 있는 이유가 뭐 연말 됐을 때 뭘 떨고 올지 모른다는 거하고 최근에 디램 가격 흐름이 HBM은 한 8% 10% 올라간다. 그런데 HBM 아닌 거는 안 오르거나 한 3, 4%밖에 안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HBM 아닌 쪽이 비중이 7, 80%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 그러면 뭐냐면 4분기 반도체 가격이 한 5% 이하로 올라가면은 10조 대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뭐 4분기나 1분기나 10조 비슷하면 이걸 얼마 정도 밸류를 줘야 돼? 바닥은 친 것 같은데 이런 게 레거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슈죠. 근데 어저께 나온 것도 그러면 HBM3E를 콜 나는 것만이 관건인데 두 가지 컨플릭트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나쁜 뉴스는 근본적으로 D램의 설계를 바꿔야 된다. 1A, 1B. 그러니까 그런 거 바꾸려면 시간이 다시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2분기 이후에나 될 것 같다. 콜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또 한 뉴스는 그 외국 외사인데 외사가 엔비디아를 데리고 투자자 미팅을 하는 와중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다는 전언입니다. 거기서는 의례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는 엔비디아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결국은 세 번째 밴드로서 할 것이다 본다라고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비쳤습니다만은 그 긍정적인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가 아니고 언급을 안 줬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그 두 가지 측면, 캐터리스트는 콜인데 설계 다시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적은 뭐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10조 나오거나 11조 나오거나 그래봤자 임프레시브하지 않은데 비수기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선택의 여지가 바닥은 친 것 같다 하더라도 솔직히 바닥을 쳤는지 또 더 내려갈지 좀 언제나 오를지는 외국인의 손에 달렸는데 외국인이 유일하게 좋은 거는 많이 팔았다는 건데 과거 봤을 때는 50%를 버틴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거든요. 2년 전에 보세요. 2년 전에는요.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HBM 이슈가 없었고 삼성이 1등이었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삼성전자가 10% 흑자가 날 때입니다. 지금은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5% 적자고요. 반도체에서 2등을 했고 HBM 콜이 안 나오고 있어요. 2년 전과 달라요. 2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북별로 일배 갔을 때 감산이라는 조치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거의 공조돼가지고 바로 외국인 지분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런 드라마틱한 액션으로 반전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측면에서 바닥이 왔거나 좀 더 빠진다 해서 외국인이 뭐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바로 사느냐 안 팔더라도 그런 캐털리스트가 있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 갇힌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년 전하고 다른 게 중국의 그 업체인가요? CSMT. 그것도 없었죠. 예. 네. 그 기업이 또 엄청 밀어내기를 하면서 삼성을 괴롭히고 있는 장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HBM이 아까 수요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좋으면은 삼성이 제대로 하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캐파 엘로케이션 하기 때문에 그쵸. 이 임팩트도 적어요. 그쵸. 이게 모든 게 꼬였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제가 HBM 쪽으로의 어떤 소위 네. 말하는 쿼터, 그러니까 이 생산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배분했으면은 못하니까. 이 어떤 그 중국의 지금 약간의 기술력은 낮지만 상당히 밀어내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CXMT 맞죠? 맞습니다. 그 기업들이 상당히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악재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하고 아직은 2년 전에 감산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게끔 할 수 있을 만한 캐탈리스트는 부족하다, 삼성전자.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바닥 잡기를 조금 더 이제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반면에 이제 많이 할당한 HBM 쪽으로의 모멘텀을 바꿔가는 SK 하이닉스는 또 다른 행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은 어떨까요? 실적은 이번 분기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는데 초반엔 6조 초중반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6조 9천원까지 올라와서 평균 6조 8천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나오면 괜찮은데 기대치가 높아졌죠. 그래서 4분기 가이던스를 높일 수 있는 좀 더 그럴싸한 뭐 인세인 미친 수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만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비슬비시해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경쟁사와 대비했을 때 우리가 압도하니까 압도하는 걸 더 추진력을 해가지고 잘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면 투자가 심리가 좋겠죠. 일단 밸류에이션 상으로는요 한 분기 한 7, 8조 정도인데 그럼 내년에 한 30조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국내 기대치는 35조인데 모건 스탠리는 20조니까 평균 30조 잡으면은 7배, 6배 정도의 PER은 갈 수 있다고 보통 보여집니다. 7배, 6배 PER이 20만 원에서 24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CG에는 삼성전자가 나왔지만 SK 하이닉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정도면 3분기 실적이 나올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은 간밤에 네네. 그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고 그렇죠. 규제 이슈 그리고 ASML 기존 레거시를 좀 자극했었던 네네. 우려감이 조금 더 증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소부장은 많이 빠질 겁니다. 소부장은 좀 안 좋을 수 많이 있다. 빠질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아웃퍼폼할 겁니다. 그래요? 삼성 많이 빠졌고. 이미 많이 많이 빠졌어. 빠졌어요. 아웃퍼폼이라는 것이 뭐 절대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만약에 반도체 지수 같은 것이 한 4% 빠졌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4%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까 TSMC가 2.2%대, 그다음 마이크론이 3%대,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4% 되니까 한국은 중간을 따지면 대형주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3% 정도 빠지면 시작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한 2% 이내로 갈 거고 소부장은 많이 빠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중국에 익스포즈 돼가지고 ASML하고 비슷한 처지인지 이런 거 보고 침착하게 낙폭 과다일 때 매수는 못하더라도 바로 밑에 내려갔을 때 파는 거는 좀 신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내에서도 엄청난 차별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또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더 압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AI에 관련된 우려감보다는 이제 수출 규제 그리고 ASML에 대한 가이던스 실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증시의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수요에 대한 고민이 나왔었는데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좀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또 중국 수요 둔화 이슈로도 자극이 됐습니다. 에너지 업종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증시가 조금은 상승 피로감이 노출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미증시 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상승과 하락 종목이 좀 비슷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투자 심리가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유동성 가늠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유동성 보강 정책, 이를테면 미국이 금리 내리고 중국이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하락 내지는 반도체 내에서도 엄청난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증시 대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SML은 중국 향 노출 더불어서 기존 레거시 업체의 부진을 고스란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소부장 중심의 하락이 불가피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HBM과 관련된 성장주는 또 오롯이 또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